안녕하세요. 전주스타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나영민입니다. 이번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실생활 가이드북이 곧 출시 예정인데요. 이 책 내용이 아토피 피부염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실생활 가이드에 대해서 순서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실생활 가이드에 그 중에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목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호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마다 악화 현재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치료법을 따라하지 말고 자신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한 올바른 목욕 및 보습법입니다. 목욕은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있던 땀이나 분비물들, 이물질들이 피부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를 해주는 목적도 있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 5분에 10분, 빠르게 하려면 5분에 10분에서 15분에 20분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피부가 붉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아 환자들이 아토피 아니냐고 왔을 때 갑자기 피부 장벽이 망가지거나 붉어지거나 했을 때 보면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통해서 1시간 이상만 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피부장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은 매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않는다. 두 번째, 샤워보다는 통목욕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바로 수분을 통목욕이 피부에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극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가볍게 샤워하거나 부분적인 목욕을 하는 것도 수분 보충을 해주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좋습니다. 목욕물은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끔 가려움증을 좀 제거한다고 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지지듯이 하는 듯이 있습니다. 지지는 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통증이 가려움증보다 윗단계이기 때문에 뇌에서는 못 느끼지만 더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미온수 32에서 36도씨 정도의 미온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때밀이를 밀거나 사우나,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는 사우나, 그다음에 수영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피부 자극을 최소 맨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포미 클렌저로 가볍게 샤워하실 정도로 맨손으로 해주셔도 무방하다. 목욕 후에는 타올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몸을 닦습니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톡톡톡 물기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문지르는 것 자체도 물리적인 자극으로 피부 장벽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후에는 3분이 넘어가면 물기가 증발해버려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 3분 이내에 국소제제나 보습제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처방된 약을 발라야 되느냐, 보습제를 발라야 되느냐, 먼저 발라야 되느냐 라는 순서를 물어보십니다. 보습제를 먼저 바르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장벽에 층이 생깁니다. 피부 장벽을 보강시켜주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층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치료 물질들을 피부에 침투하기가 떨어집니다. 침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처방받은 연고, 크림, 로션 타입의 국소제제를 먼저 바르고 그 이후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합니다. 보습제는 환자 피부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수시로 바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바르고 더 이상 안 바르거나 안 바르는 분들이 있으신데 6시간, 8시간 간격 이상으로 최소한 하루에 2회, 3회, 2에서 3회 정도 수시로 바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바르시는데 가능하면 향이 들어있지 않고 색소가 없는 이거 자체도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 비누는 약산성, 알칼리성이 아니라 약산성에 우리 피부의 pH가 한 5.5 정도 약산성이거든요. 그 약산성에 맞춤되어 있는 비누 또는 포미 클렌저 이런 세정력이 약한 걸로 쓰시는 게 좋고, 알칼리성 비누를 쓰다 보면 우리 pH의 5.5를 맞춰지는 약산성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피부 장벽 불균형이 오게 되거든요. 세균 증식도 잘 되게 되고서 비누는 약산성으로 하시는 게 좋다. 맹물로만 씻지는 않아야 됩니다. 맹물로 씻다 보면 수용성 물질들은 제거가 될 수 있지만 지용성 물질이나 나머지 피지들이나 이런 기름 성분들은
적재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피부에 남아있으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산성의 그 포미 클렌저나 비누 등을 사용해서 가볍게 그 맨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게 해서 목욕하는 게 좋다. 예, 이상으로 그 아토피 피부염의 목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스타원장 남현미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타원장 남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